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오늘도 주식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아침에 계좌를 열어보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상 최고치를 외치던 시장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출렁이니 당황스러우신 게 당연합니다.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흔들리신 건 여러분이 잘못 판단해서가 아닙니다. 시장 전체가 외부 충격에 함께 흔들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저와 함께 차분히 하나씩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급락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그 진짜 원인입니다. 둘째, 이 하락이 삼성전자라는 회사 자체가 나빠져서 생긴 일인지 아니면 바깥에서 온 일시적인 충격인지입니다. 셋째, 이런 날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잡아야 하는지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상황부터 사실 그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코스피가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너무 빠르게 떨어지다 보니 거래를 잠시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발동입니다. 이 서킷 브레이커라는 건 시장이 너무 한쪽으로 쏠릴 때 잠깐 숨을 고르라고 만들어둔 안전장치입니다. 즉 시스템이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5% 넘게 내렸습니다. 장 초반에는 29만 원대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밀렸던 주가가 장중에 다시 31만 원 위로 올라섰다는 겁니다. 무섭게 떨어지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주식을 사들인 분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입니다. 겁에 질려 모두가 팔기만 한 게 아니라 한쪽에서는 조용히 담은 분들도 있었다는 거죠. 오늘 뉴스에서 시가총액 200조 원이 넘게 빠졌다는 표현을 보셨을 겁니다. 그 숫자에 너무 압도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건 회사가 가진 돈이 실제로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하루 사이 주가가 출렁이면서 장부상으로 계산된 금액이 변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의 상당 부분은 장중에 이미 회복됐습니다. 우리가 가진 주식의 수는 어제와 똑같습니다. 회사가 만들어내는 제품도 기술도 어제와 똑같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루의 가격표가 흔들렸을 뿐입니다. 그럼 오늘 급락은 왜 시작됐을까요? 원인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인공지능 반도체 매출 전망치가 시장의 아주 높은 기대에는 살짝 못 미쳤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랐던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이 혹시 정점을 지난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이 불안이 미국 증시를 끌어내렸고 주말을 지나 월요일 아침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전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하락은 삼성전자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브로드컴이라는 다른 나라, 다른 회사의 실적 발표 한 건이 글로벌 반도체 업종 전체의 투자 심리를 흔들었고 그 흐름에 삼성전자도 함께 휩쓸린 것입니다. 특정 기업의 악재가 아니라 업종 전체에 찾아온 박각발 충격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옆 동네에 큰 소나기가 내려서 우리 동네까지 잠깐 구름이 몰려온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집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환율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후반까지 빠르게 오르면서 외환위기 직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이 갑자기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차익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매도세가 더해진 면이 있습니다. 다만 환율은 글로벌 달러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바깥 요인이고 시간이 지나면 안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처럼 해외에 물건을 많이 파는 수출 기업에게는 원화가 약해지는 게 오히려 실적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가 크게 빠진 날은 누구나 불안합니다. 그건 투자 경력이 길든 짧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한 마음 그대로 급하게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같은 날 가장 위험한 건 주가가 아니라 공포에 휩쓸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일수록 잠시 멈추고 사실이 무엇인지부터 차분히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해보면 주식시장은 늘 오르내림을 반복해왔습니다.
큰 하락이 있었던 날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의 점에 불과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은 그 하루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길게 보면 그저 긴 여정 속의 한 구비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의 숫자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마시고 조금 더 멀리 보는 시야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흔들리는 주가 말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에 매출 133조 9천억 원,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보다 무려 185%나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건 하루치 주가 등락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고 이 실적은 오늘 주가가 빠졌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주가는 그날 시장의 기분에 따라 출렁이지만 실적은 회사가 한 분기 동안 묵묵히 벌어들인 진짜 성적표입니다. 기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지만 성적표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그 성적표는 지금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붙잡으셔도 오늘의 불안은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또 하나, 삼성전자는 올해 2월 세계 최초로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사 양산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이 HBM이라는 메모리는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입니다. 인공지능이 똑똑해질수록 더 빠르고 더 큰 메모리가 필요한데 그 핵심을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그 다음 세대인 HBM4 2까지 선보일 예정입니다. 기술의 흐름에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가장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그림도 분명합니다. 요즘 시장이 주목하는 건 피지컬 인공지능입니다. 자율주행차, 로봇처럼 현실에서 움직이는 기계에 들어가는 인공지능인데요. 이 분야가 커질수록 삼성전자가 강점을 가진 고대역폭 메모리와 저전력 메모리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도 만들고 파운드리라는 위탁 생산도 함께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래 인공지능 시대에 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흐름은 이제 막 시작 단계입니다. 자율주행차가 거리를 채우고 로봇이 공장과 가정에 들어오는 시대는 앞으로 펼쳐질 일입니다. 그 모든 기계의 두뇌에 삼성전자의 메모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해보면 지금의 하루치 하락이 얼마나 작은 점인지 가늠이 되실 겁니다. 큰 강은 돌멩이 하나의 흐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급락당 속에서도 따뜻한 신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을 이끄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 관련 주식에 대해 지금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산업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지금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본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발언 이후 국내에서도 로봇과 인공지능 관련 일부 종목들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시장 전체가 공포에만 빠진 게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도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차세대 메모리를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SK텔레콤은 엔비디아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소식에 4% 넘게 올랐고요. 무슨 뜻일까요? 주가는 하루 흔들렸지만 한국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협력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큰 그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보겠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8,788을 찍었고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2,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가파른 상승이었습니다. 가파르게 올라간 길일수록 잠깐 숨을 고르는 구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등산을 할 때도 가파른 오르막을 오른 뒤엔 잠시 멈춰 호흡을 가다듬잖아요. 오늘의 하락도 그런 숨 고르기의 한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쉬어가는 것은 멈추는 게 아닙니다. 다음 한 걸음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이미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빨간 숫자에 너무 마음 졸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회사의 본질적인 힘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가려고 지켜보시던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이런 날은 오히려 차분히 한 번에 다 들어가기보다 나누어서 천천히 살펴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조급함은 늘 손해를 부르고 차분함은 기회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큰 손실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평가 손실은 아직 확정된 손실이 아닙니다. 내가 팔지 않는 한 그것은 지나가는 숫자일 뿐입니다. 회사의 가치가 단단하다면 시간은 결국 우리 편이 되어줍니다. 그동안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삼성전자가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마냥 낙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신중하게 봐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가 정점을 지난 게 아니냐는 논쟁은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외국인 수급이 들쭉날쭉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큰 장세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무리하게 쫓아가기보다 한 발 물러서서 시장을 관찰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가 정점이라는 이야기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호황기마다 거의 빠짐없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실제 수요는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으며 산업을 더 키워왔습니다. 지금도 젠승항을 비롯한 업계의 핵심 인물들은 여전히 강한 투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의 실적 발표, 하루의 급락만으로 큰 흐름이 끝났다고 단정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차분히 지켜보면 좋을 것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 반도체 업종의 투자 심리가 언제 안정을 찾는지입니다. 둘째, 원달러 환율이 진정되는지입니다. 셋째, 엔비디아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협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씩 풀려가면 오늘의 불안은 자연스럽게 옅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힘입니다. 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하반기 HBM 사이가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결국 주가를 길게 떠받치는 건 뉴스가 아니라 회사의 실적입니다. 그리고 그 실적은 지금까지 봐온 것처럼 매우 단단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날 마음이 흔들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흔들리는 가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실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 세계 최초의 기술, 그리고 더 깊어지는 글로벌 협력. 이 사실들은 오늘의 빨간 숫자 속에서도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좋은 시장일수록 기준이 더 필요하다는 말은 바로 오늘 같은 날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힘든 하루를 보내신 모든 주주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빨간 화면을 보며 한숨 쉬셨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루의 폭풍이 산 전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쌓아온 실력과 미래는 오늘 하루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투자는 결국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에서는 한 번 넘어지면 큰일이지만 마라톤에서는 한 번 휘청였다고 경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페이스와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기준입니다. 오늘 같은 날 그 기준을 다시 점검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 더 단단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급락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할지 그 실전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가 강하다, 그래서 끝!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강하다, 그렇다면 이 돈이 다음엔 어디로 옮겨갈까? 여기까지 봐야 내 돈이 굴러갈 수입니다. 만약 삼성전자만 홀로 강하고 나머지가 다 처져 있다면 그건 대장 한 명이 무거운 집을 통째로 짊어진 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강할 때 코스피가 같이 받쳐주고 반도체 장비와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함께 살아난다면 그건 돈이 옆으로 번지는 장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확산을 대체로 한 박자 늦게 알아챕니다. 삼성전자가 오를 때는 무서워서 손을 못 대고 주변 종목들이 이미 다 움직이고 뉴스가 크게 떠야 그제서야 늦게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그쯤이면 첫 움직임은 이미 끝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은 앞으로 삼성전자가 강할 때 그 힘이 삼성전자 혼자만의 것인지 아니면 옆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신호인지부터 먼저 가려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진짜 흐름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뉴스를 따로따로 쫓아다니지 마시고 몇 가지를 한 묶음으로 함께 보셔야 합니다. 첫째, 삼성전자가 위로 더 열어둘 힘이 남아있는지. 둘째, 외국인 수급이 반짝 들어왔다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붙어 있는지. 셋째, 거래량이 그냥 터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위에 쌓인 매물을 받아내면서 올라가는지, 넷째, 코스피가 같이 버텨주는지, 이 네 가지가 한 방향으로 맞아떨어진다면 그건 흐름이 살아있다는 신호이고, 이게 살아있으면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 하루하루 흔들림에 크게 겁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도 눌릴 때 나눠서 담을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버티는 척 하는데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코스피가 밀리고 주변 종목까지 같이 주저앉으면 그때는 아무리 삼성전자가 좋아 보여도 단기적으로는 욕심을 줄여야 하는 차례입니다. 강하냐 약하냐 하나만 보지 마시고 이 네 가지를 한 흐름으로 묶어서 보시는 겁니다. 그럼 그 흐름이 살아있다고 확인됐을 때 돈은 어떤 순서로 움직일까요? 보통은 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처럼 바로 옆 동네로 옮겨붙습니다. 이어서 전력 인프라, 증권과 금융,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동안 싸게 늘려있던 대형주 쪽까지 온기가 차례로 퍼져나가는 시기죠. 그러니 주주분들은 삼성전자 하나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으면 정작 다음에 움직일 자리를 통째로 놓치기 쉽습니다. 대장이 움직였다면 그 돈이 다음엔 어느 동네로 흘러갈지를 남들보다 빠르게 미리 그려두는 사람이 한 발 앞서가는 겁니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흐름을 늘 너무 늦게 알아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직장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이며 외국인 수급이며 온갖 거시경제 지표와 뉴스를 일일이 비교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일하기도 바쁘시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주식의 한 종목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돈이 옮겨갈 수 있는 후보군 정리,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까지 함께 담은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근황, 정치에 미치는 경제 상황, AI 보조 지표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 AI 보조 지표는 이 종목 무조건 사라 같은 게 결코 아닙니다. 종목의 추세가 살아있는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수급이 들어오는지, 지금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 구간인지 아니면 조심하고 있는 구간인지를 가늠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직관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혹시라도 어려우신 분들에게 보면서 사용하시라고 신청 완료 시 설명서까지 같이 첨부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자료는 프로그램의 베타 테스트이기에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창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보시면 이렇게 신청 페이지 링크를 제가 달아두었습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성함과 연락처만 적어주시면 방금 말씀드린 프로그램 그리고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사용 설명서까지 모두 한꺼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부 주식 투자에 실제로 도움되는 것들로만 채웠으니 이 영상 보고 계신 주주 여러분은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은 뉴스를 많이 본다고 이기는 장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멍하니 들여다본다고 이기는 장도 아니고요. 돈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번지는지, 어떤 조건에서 기다리고 어떤 조건에서 비중을 줄여야 하는지 그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덜 흔들리는 장입니다. 삼성전자만 보다가 다음 순환매를 또 놓치지 않으시도록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자료 받아두세요. 자, 이제 오늘 흐름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분명히 시장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좋은 흐름일수록 아무 기준 없이 따라가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빨리 사는 게 아니라 이 힘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앞에서 짚어드린 그 신호들, 그러니까 외국인이 끝까지 붙어 있는지, 코스피가 같이 버텨주는지, 주변 섹터로 온기가 번지는지가 살아있다면 투자자분들은 굳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보시는 분들은 눌림에서 차분히 지켜보면 됩니다. 반대로 그 신호가 보이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자리에서 무리하게 욕심낼 이유는 없습니다. 결국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지금은 흥분하며 끝낼 장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고 확인할 장입니다. 똑같은 뉴스를 봐도 자기의 기준이 있는 사람은 덜 흔들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분석한 실제 수급 흐름을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새로운 가격대를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단기 과열을 시키는 구간으로 들어선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